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입니다. 예. 오늘은 집에서 이제 혼자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 배분과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에서 모의고사들은 이제 보통 하나씩은 푸시죠. 그게 뭐 기출문제가 됐던, 사설 모의고사가 됐던, 아니면 뭐 시중에 파는 뭐 모의고사 문제집이 됐던, 보통은 이제 시간 분배 문제 때문에 모의고사들을 많이 풉니다. 그리고 사실 국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배분이죠. 80분 안에 45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모의고사를 어떻게 이제 푸느냐, 활용하느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어는 어쨌든 45문항이 8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80분이 있죠. 여기는 이 80분 중에서 반드시 써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써야 될 시간. 예, 바로 마킹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야 뭐 종이 친 다음에 마킹을 좀 해도 뭐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눈 감아 주시거나 하시겠지만, 실제로 수능 시험은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고, 딱 종이 치는 순간 펜을 들면 부정시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마킹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거 마킹하는 거 그까이 거 컴싸 두고 쭉 하면 1, 2분 안에 끝나는데 그게 시간이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1, 2분 안에 마킹이 가능한 친구들도 실제로 수능날 가면 떨려요. 마킹을 한 문제 잘못하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마킹을 했어요. 시간은 지금 2분 남았어요. 막 마킹을 하는데 31번을 내가 마킹하고 있는데, 내가 마킹하고 있는 번호는 30번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간에 어디에서 문제를 빠져먹는지 그냥 쭉 오다 보니까 31번을 마킹할 차례인데 30번을 마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몇 분 안 나는데 그걸 화이트를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당연히 답안지를 교체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꼼꼼히 마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또 하나 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재수생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수능 날은 마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알까요? 그 하나가 바로 그 가채점표를 만드는 겁니다. 뭐 가채점표 안 만들어도 뭐 어차피 시험 끝나고 시험지 뽑아보면 대충 답 알지 않아? 절대 기억 안 나요. 특히나 본인이 고민했던 답은 최종적으로 내가 3번을 했었는지 5번을 했었는지 기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험표 뒤에다 막 써갖고 와야 돼요. 저는 안 써갖고 올 건데요, 써갖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 달 동안 가위 눌린 채로 살아가시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답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주말에 논술고사를 보러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컷을 넘겼는지 넘기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채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80분 중에서 마킹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가채점표를 만들 시간까지 포함해야 되니 아무래도 시간은 5분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덜 걸리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5분을 빼고 나면, 자, 이제 숫자예요.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러면 75분이 남습니다. 자, 여기는 이 75분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보겠습니다. 화작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 독서가 있어요. 자, 모두 15문제, 15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양으로 치자면 정확하게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75분을 3으로 나누겠습니다. 세 파트니까. 그러면 나누면 기계적으로 나오면 얘는 25분, 얘는 25분, 얘는 25분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은 이렇게 3분의 1로 나눴어요. 정확하게 75분이죠. 시간 분배는 과학입니다. 시간 분배는 과학이에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다른 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죠. 독서는 아시죠? 절대 이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가능하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독서 지문, 여기는 세 지문, 지문이 모두 세 지문이 나와요.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중간 지문, 하나는 긴 지문. 여기는 이 세 지문을 25분 안에 푼다? 예,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시간에 못 풀어요. 그러면 자, 여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선가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보이는 거 당연히 여기서 시간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5분을 가져올 겁니다. 5분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5분이 붙겠죠. 5분이 붙겠죠. 여기는 이 시간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작문은 20분이에요. 자, 그럼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되면 9시 전에는 무조건 화작문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는 이 지문이 30분이 나와요. 문학은 못 건드려요. 문학은 지문이 4개입니다. 그러면 4지문이란 말은 이 25분이라는 시간은 지문당 6분이에요. 지문당 6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한 지문에. 그 긴 소설이든 시들에 모여있는 시 조합이든 뭐든 지문당 6분이어야 돼요. 자, 생각해보면 문학지문 지문당 6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어요. 가져와 봐야 화작문에서 5분 정도를 끌어다 오는 게 다일 테니 어쨌든 화작문은 20분 안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20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분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래야 독서가 몇 분이 나오냐면 30분이 나와요. 얘가 20분이 안 걸리면 안 걸릴수록 독서에서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보통 모의고사를 풀 때 얼마나 걸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을 치고 9월 평가원을 치고 수능을 치는 그 시간에 선생님도 같이 풀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구해서 뭐 5개, 보통 평가원에 올라오니까 5개 시험지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면 대충 걸리는 시간이,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짓을 1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덜 걸리죠. 시간이 덜 걸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시간이 부족해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보통 50분 전후가 걸려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분명히 시간이 덜 걸리죠. 그럼 시간이 덜 걸리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국어 선생이라서? 아니면 아는 게 많아서? 아니요. 독서는 여러분만큼 걸려요, 저도. PIS 비율 규제, 저도 이거 어려워요. 전공이 국문과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뉴턴의 만유인력 어려워요. 저는 물리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 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가 있죠. 그게 문법과 문학입니다. 문법과 문학. 화작은 아닙니다. 문법과 문학입니다. 얘는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왜? 지문을 안 읽어도 되니까. 좀 재수없죠,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직업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 안 읽어요. 어차피 시 다 아는데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돼요. 문법은 보기 안 읽어도 돼요. 다 선택지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자랑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화작 파트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화작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크게 하는 오해, 화작으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화작은 그 대화가 뭔지, 거기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 읽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줄여도 몇 분, 1, 2분 상관이지 5분, 10분씩은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파트는 문법과 문학이다. 문법과 문학이다. 그리고 얘야말로 내가 평상시에 공부한 내용, 내가 평상시에 EBS 연계라고 봤던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단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서가, 잘 보세요. 학생들마다 호불호가 다 있을 거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히 정답은 아닙니다만, 순서는 화작문을 먼저, 문학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독서를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화작은 그래도 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화작이니까 약간은 자신이 있잖아요. 문법과 문학은 열심히 공부하면 어쨌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독서는 오늘 보는 이 지문이 바로 내 생애 처음 보는 지문일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소재는 익숙할지 몰라도 거기 있는 그 지문은 거의 첫 번째, 제가 보는 첫 번째 글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독서는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그나마 내가 효율적으로 줄이고 조절이 가능한 이 파트를 모의고사의 앞부분에 배치하여 시간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시간을 모두 독서한테 준다 생각하면 아마 시간 배분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화작문과 문학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독서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시간 배분하는데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배분 연습하실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 화작문과 문학은 이 시간을 절대 넘겨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독서 풀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열심히 개념 공부도 하시고 EBS 연계 지문도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파트는 어쨌든 내 시간 단축을 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이니 문법과 문학을 통해서 어쨌든 시간도 단축하고 정확성도 올리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 시간에 가면 이 두 파트를 중심적으로 먼저 풀고 시간을 좀 끌어두시고 풀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독서한테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효율적으로 시간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 배분과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가 좀 우려가 되냐면 시간을 배분하고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만 사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얼마만큼 맞췄냐가 등급과 관련 있는 거지 얼마만큼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 제가 한 지문을 못 풀었다고 칩시다. 이 시간 배분대로 하는데 한 지문을 못 풀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지문을 못 풀게 되면 뭐 한 4문제 딸려 있다고 생각하고 3점짜리 하나 걸려 있을 거니까 9점 정도가 되죠. 정말 재수없게 제가 2번으로 찍었는데 정답은 3145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게 다 틀렸죠. 이런 재수없을 도 힘든데 이렇게 재수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4문제를 다 틀렸으면 9점이 감점이죠. 하지만 제가 그 앞지문까지만 다 맞는다고 가정하면 점수는 91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91점이면 1등급입니다. 즉 내가 푼 데까지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 쓰기다. 내가 푼 데까지 틀리지 않고 다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등급 따는 방법이다. 등급을 내시려면 시간 안에 45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독해법으로 정확하게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시간 없어서 하다 보면 날리고 찍고 이 문제는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리고 당연히 점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면서 수능 모의고사 대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모의고사가 연기돼서 과연 모의고사가 언제 치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의고사를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매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이런 거 잘 가미해서 연습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순서는 본인한테 가장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독서를 먼저 푸는 게 좋다, 화작문보다 독서를 먼저 푸는 게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